수익런 방송 오늘은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입니다.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지수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4.4%, 코스닥 지수는 3.8% 정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증시에서 1경 원 가까이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나스닥 지수가 10%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니케이 지수도 장중 8%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6%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고 항생 지수도 9%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의 각권 지수도 역시나 9%가 넘는 하락, 10% 가까이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하루 만에 30원이 떨어지더니 오늘은 또 30원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30원씩 환율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던 시각 이렇게 환율이 좀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다시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화 그리고 역시나 안전자산에 속하는 엔화의 가치가 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우리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절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원엔 환율이 100엔 대비 1,000원 위로 올라서면서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각국은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미국 측에 34%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히토류 관련해서 7종의 히토류를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국내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히토류 관련주들 일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베트남 쪽에서는 우리는 무관세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우리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 대부분 섹터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말씀드린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6월 3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바로 정책들,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정책 테마주들이 오늘 일부 상승할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 실적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에는 미국에서 FOMC 3월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때는 또 지난달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최근 파월 의장이 또 최근에 의견을 좀 바꿨죠.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지난번엔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의사록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연준이 대응을 해나가는지도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좀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조금 위로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참 여러분들 지치는 하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매번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주 정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하면은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네. 언제 이 악의 연고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밖에 갈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금이 많으면은 정치 테마주 하셔야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저희 현금이 있어야 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수익도 내드리는 방송이지만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마인드도 좀 오늘은 좀 잡아 가시는 그런 방송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 역시 아침부터 한숨 나오는 증시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럴 때는 최고의 약은 계좌를 안 보는 겁니다. 계좌를 안 보고요. 주식 몇 달 동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낙폭은 몇 달 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있기만 하면은 그래도 그때 주식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보유 종목 몇 개만
10개, 20개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2개, 3개 현식으로 갖고 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일단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저를 믿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또 상승이 또 될지 그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시적으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우리 시장도 굉장히 큰 여파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정도로 미국 증시도 크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일단 뭐 시장에 약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병을 줘놓고 일단 뭐 어떤 약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병 주고요. 거기에다가요. 병 주고요. 약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약을 줘야 될 텐데요. 아, 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골프 치고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요. 본인은 트럼프 저보다도 더 멀리 못 칠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골프 치고 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어떤 약이 필요한가 일단은 그 뭐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그 수면제 수면제 먹고 그냥 주무셔라 시장 보지 말고 그것이 사실 지금은 가장 마음 편한 길이 아닐까 또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래일 연속으로 5%가 넘게 급락을 했죠. 나스닥 지수가요. 네, 오늘도 뭐 선물 지수가 또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시장도 역시나 급락을 할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급락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관세 정책이요. 실패됐어요. 1년에 3천조, 4천조 정도 수입을 벌려고 하다가 주식 자금에서 1조 원 이상 빠진 거예요. 1경 이상이 빠진 거예요. 1경 원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와, 저는 이 1경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이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이게 3번째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만큼 블랙 먼데이나 마찬가지인데 미증시가 나스닥이 한 달 동안 지금 2경 이상이 빠졌어요. 와, 여러분들. 네.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2경 이상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쫄딱 망하는 게 그 아이고. 수준이 아니에요. 네. 텐트 치고 저기 한강 가야 돼요. 아이고. 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미증시가 엄청나게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저점이다, 바닥에 사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진짜 수면제 5개 먹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일단 이 화면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피바다입니다. 피바다예요. 모든 종목들. 와, 이게 금요일 낙폭이거든요. 네. 금요일 낙폭인데 여기서 지금 상호 관세를 어느 나라에 지정을 하고 그 관세를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은 거예요. 네. 이 애플이 정말 무거운 애플이 뭐 한 달 동안 20% 이상 빠졌다는 게 이게 삼성이 40% 빠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다가 엔비디아도 30% 정도 빠진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20% 이상 빠지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이거 완전히 뭐 미국이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증시를 나락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미증시가 왜 더 낙폭이 커졌습니까, 여러분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한 게 더 나은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고요? 네, 안 한 게 더 나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그때 금리 인하를 하면은요 인플레이션 더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물가는 높이도 금리 인하만 하면은 그래도 물가는 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파월 의장한테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마음대로 저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해도 파월 의장은 본인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네. 둔화가 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증시의 낙폭이 더 많이 나온 거고 경기 침체 우려로 더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이게 금리 인하도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그 악의 숨고리가 계속 이게 매듭이 되다가 트럼프가 믿었던 건 파월 의장을 믿었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한 거예요. 아니 근데 트럼프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뭐 어디다가 미루나요 책임을?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점점 좀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선거에 대해서 좀
이게 철폐 맞았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더 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았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 바이든 대통령 네. 시절만 해도 미국 증시 굉장히 좋았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 트위터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냥 코리아 뭐 있었던- 팝스 TV 뭐 이렇게 있었던 사실만. 또 빨강이죠. 뭐 아닙니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조심합시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저는 미증식의 낙폭에 대해서 더 크게 낙폭 영향이 있었던 게 유가라고 생각합니다. 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자, 떨어졌어요. 이 유가 차트를 한번 보실 건데 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놀라지 마세요. 윤지영 아나운서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네네네. 자, 여러분들 이 유가 차트를 보시면은요, 보통 유가가 하루에 많이 빠져봤자 3% 아니면 4%예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씩 빠진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지금 3일 동안 한 16% 정도 빠지고 있는 거야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빠졌는데. 보세요, 저게. 어머, 와, 유가가 지금 60불이에요. 저 차트 오류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와, 네네. 지금 유가가 최고가가 78도에서 지금 61위예요. 어머, 네네. 와, 저번 주에 유가가 8% 정도 빠지고 또 저번 주 금리가 7% 빠지고 네. 이번에도 지금 선물지수에서 3% 이상 빠지고 있어요. 네네. 유가가 빠진다는 건 뭡니까?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인가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원래 GDP도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떼인다고 하니까 음. 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유가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하면은 물건은 소비자들이 사는데 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은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가치성이 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유가가 급락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 자산이 뭡니까? 금입니다. 금. 근데 그 금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금은 그래도 상승할 줄 알았는데 금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러게요. 금은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아, 근데 최고치여도 계속 올렸는데 음. 그만큼 안전 자산이 이제 아니하는 거예요. 금도 안전자산이 네, 아니다. 안전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와. 금도. 네. 금도 안전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자재, 유가, 금이 또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암호화폐. 암호화폐 어떻게 됐습니까? 암호화폐도 엄청 빠졌다고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빠졌습니다. 네. 지금 1억 1000인가? 1억 몇백 정도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게 뭐 1억 8천까지 갔다가 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안전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리먼 브라더 사태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도 아닌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객기, 그 객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불필요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도 올렸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탄핵 그 리스크가 다 정리가 되고 환율이 어느 정도 1% 이상 빠졌습니다. 그것도 4년 만에 빠진 거예요. 급격하게 빠진 것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 67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만 해도 1430 몇이었거든요. 143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1% 이상 빠진 것도 몇 년 만에 그렇게 급격하게 빠진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올렸어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님 무슨 생각입니까? 전 세계 이건 뭐 빌런도 아니고 이거 뭐 대단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환율이 급등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그렇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올랐던 환율이 한 30원 가량이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사실 금요일에 뚝 떨궜거든요. 근데 그만큼이 다시 급등을 그만큼은 했습니다. 다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지금 글로벌 트럼프발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혀 환율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장사꾼이에요. 그 네. 사람은.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은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다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미증시가 연속으로 납부되는 이유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기대했던 거는 물가를 높이면은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도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가 경기 침체 우려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협상에 대한 트럼프는 단호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50개국이 연락이 오고 있다는데 그건 네. 자기네들 말뿐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걸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시장은 이 관세가 지나고 나서 각국 간의 상호 관세, 그 관세에 대한 진전 협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더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세 번째, 투매 기술주가 납부. 뭐 애플이 8% 정도 빠졌는데 당연히
나스닥이 저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국이 관세를 34% 전체적으로 보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유럽 연합도 이제 좀 있으면 34%로 보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국은요, 지금 5천조 관세 수입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가 최대 한 5경, 4경 이상은 피해보는 거예요. 와, 10배 이상의 피해를.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맨정신에도 나스닥 증시 보는 게 힘들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는 게 힘들잖아요. 맨정신으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네. 미증시가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이 악재들을 다 생각해 보면 네. 어메이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네. 버티하고. 버티라고요? 예. 금수저가 어떻게 흑수도한테 버티하고 합니까? 어우, 본인은 골프 치면서.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금수저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뭐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지금쯤 많이 걱정될 거예요. 아니 뭐 버틸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이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버티라고 하면 좀 얄밉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 상굽히지는 못하겠고 네. 더 세게 나가면서 천천히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주가를 다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하락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증시 영향을 좀 보셨죠? 네. 그리고 오늘 나스닥은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지수로 좀 차트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 선물지수 차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나스닥이 지금 장 초반에 오전이었습니다. 오전에 갑자기 5% 이상 낙폭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목요일 날 5% 이상 빠졌고 네. 또 금요일 날 6% 이상 빠졌나요? 6% 가까이 그럼 빠졌습니다. 11% 빠졌고 그리고 오늘까지 나스닥이 만약에 5% 빠진다고 하면은 도합 한 16%, 15% 빠지는 거죠. 말이 됩니까? 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선물지수가 5% 정도에서 지금 몇 프로죠? 지금 6%입니다. 5에서 6% 정도? 5에서 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게돈이네. 아마게돈이야. 아마겟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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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멘탈이 나가가지고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선물지수가 6% 정도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지금 이 정도 버티는 것만 해도 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 8월 5일 날 기억들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때도 우리 방송하는 날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10%. 삼성이 나는 10 몇 퍼센트 빠지는 건 난 처음 봤네. 지수가 10% 빠지고요. 와, 여러분들 저 진짜 지금 네.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가 오전에 바로 사이드카가 걸렸고요. 맞습니다. 네, 8월 5일나 보시죠. 와. 저 때는 되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네. 저 때는 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올라가겠지 생각했는데 와, 그때 블랙 먼데이 맞습니다. 제대로 왔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도 블랙 먼데이예요. 왜 월요일마다? 그러니까요. 네. 저번 주 저 때, 그다음에 이때 같은 월요일 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가 사이드가 걸렸고 코스닥이 지금 몇 퍼센트죠? 2,350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660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량주들이 못 버텨주니까 당연히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여기서 중소형주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못해도 2,300까지는 또 밀리지 않을까. 2,300까지는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희망은 좀 드리고는 싶은데 네. 유가도 지금 선물지수 하락이 되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지금 1조 이상 빠지고 있고요. 와, 여러분들 선물에도 1조 이상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 선물 합쳐서 뭐 거의 2조 5천억 원 네, 그렇죠. 넘게. 1조 2천 원 정도 가지고 우리 개인들은 뭐 저가 매수세하고 해가지고 그냥 다 네. 들어오고 있는 거고 아이고. 기관이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못해도 코스피가 저는 지금 선물지수도 빠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유가도 지금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2,300까지는 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코스피가 2,300 몇 포인트인데 2,350인데 2,300까지는 좀 열어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향후에도 50포인트 가까이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겠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그저 버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금리를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녹록지가 않다.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파월 의장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산이 후에 내가 관세 올려가지고 금리 인하가도 여러 번 되고 물가가 내려가지 않았냐. 하지만은 반대로 또 안 되면 그때 파월 의장 탓이다. 이렇게 또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 좀 전체적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좀 제발 내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파월 의장은 어림도 없지 금리 인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관세 여파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금리 인하로 커버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표들이 더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발생이 더 이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관세 여파로 물가가 안 잡히면은 주가는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우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지금 이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 금리 인하를 안 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자극적 상승이 나올 수 있게 이 역시 경기 침체로 저번 주 금요일날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솔직히 말해서요, 네. 관세 정책 실패된 겁니다. 실패가 됐습니다. 네, 실패된 거예요. 네. 이미 실패가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을 국가로 보지 않고 미국을 한 법인 회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법인 회사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관세를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금투세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보다 좀 더 큰 영향인데 이 관세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 실패됐습니다. 실패된 거예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일단 네. 이 시점에서 이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트럼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게-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실패를 인정하고 네. 좀 번복을 해야지만이 그나마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네. 중국하고 손은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기술 한국의 기술력하고 제조업이 제일 좋은데 네. 불행하게도 여러분들 이 주가는 트럼프가 다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물론 트럼프 재임 기간이 뭐 3년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9개월 남았나요? 네. 3년 9개월 남았네요. 벌써 3달이 지났네요. 네, 벌써 한 1년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도 가끔 뭐 네. 일어나면은 세상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종목은 절대 차라리 전문 사람들이 나한테 전문가가 종목 안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수익 못 내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한테는 현금 아껴두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정치 테마주 중에서 아무거나 잡아도 그냥 수익은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치 테마주도 매번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네. 조기 대선이 열려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종목 한정하에 낙폭이 좀 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요. 그 부분은 좀 잠시 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지수하고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코스피 오랜만입니다. 2,343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은 657포인트. 네. 코스피가 원래 보통 사이드카, 매도카가 걸릴 때는 4% 이상입니다. 네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이드카가 걸리면 매도가가 6%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랙 먼데이 때 네. 우리 방송할 때 얼마나 기억이 없었습니까 그때. 와,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 코스피 4% 네. 이상 하락. 지금 주식 계좌 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종목들이 빠져가지고 저 종목이 지금 밸류업이 안 좋은 거야. 저 종목이 증권가에서 목표가 하향시킨 거야. 저 종목이 제 2의 금양이야. 저 종목이 제 2의 거래전지대 종목이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제일 안전한 게 양지사, 품절주, 푼대추, 신라섬유, 실력섬유, 네. 코데인 컴바인, 코데츠 컴바인, 그럼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 그거밖에 없어요.
안 그거밖에 돼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 네.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러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 푸틴과의 전화 협상할 것,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재건지 올라가겠는데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그냥 주식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버틸 수 있으면 버티시면서 저하고 같이 가시고요. 지금 순간에서 내가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매매를 감정적으로 한다?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본인들의 나폭이 너무 힘들어서 추가 매수하겠다? 그거는 본인들의 감정에 따라서 추가 매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시점은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가도 그때에도 늦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네. 자, 안원수님. 네. 지금 대만, 중국, 홍콩 다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 봤는데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나마 우리 지수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홍콩 지수, 각권 지수 모두 9% 넘게 빠지고 있고요. 와, 나 니케이 지수도 지금 한 8% 빠지고. 7% 가까이. 10. 아이고, 항생 지수입니다. 한생 지금 몇 프로 빠지고 있죠? 9%, 9%. 와. 9.8%요. 9.8. 지금 한생의 홍콩, 대만 가고는 9.6입니다. 네. 와, 그리고 와, 저 어디죠? 니케이가 니케이. 6%대 하락입니다. 와, 여러분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4% 이상 빠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선방이라고는 하는데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선방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선방이긴 한데 너무 불필요한 하락에 따라 가지고 좀 가슴이 찢어지는 편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저는 사실 오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물론 아직 우리나라 수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장이 없잖아요. 네. 그 수장이 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일본도 그렇게 많이 사왔는데도 네. 관세가 24%고 우리나라가 25%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후보도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기 대선 의원들 분들께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우리나라 지수를 견인하고 방어를 하려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어디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쪽에서 IRA법을 발의한다고 해가지고 기대했거든요. 한국판. 네, 한국판 IRA를 네.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무도 관심 없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대선 나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오늘 누구 의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그분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네. 국제 정세가 너무 안 좋아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재정을 준비하겠다. 재정. 그 재정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나라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없으면 망합니다. 딸려 누가 보호할 겁니까? 뭐 이마트나 신세계 경기방어주들이 보호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어느 정도 견인 조절을 해주려면은 반도체하고 배터리 부분에 이 관세 부분에 재정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부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보조금 부분을 한국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원래 이 인플레이션 보조금도 중국은 다 있어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근데 왜 한국만 없는지 지금 정치인분들 대선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3월달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반도체하고 이 배터리 부분도 좀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수 올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 이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안 좋은 얘기밖에 할 게 없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좀 싶거든요. 희망적인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그게 없습니다. 종에 그러면은 그나마 올라가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중요한데 네. 내가 조금 이게 그래요. 있어야 할 말이 한 있으셨어요. 게 있어요.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그 점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장면이요. 네. 네. 이거 아까 설명했구나. 네. 이제 이거예요. 이제 없구나. 네. 그럼 이거부터 합시다. 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어제 이 네. 통신망 통해서 아침부터 브리핑을 준비해서 저녁에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배터리 부분 저 진짜 배터리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거 1년 동안 방송했거든요. 어떻게 1년 반 동안 방송했는데 다 최저까지 찍어버렸어. 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외부적인 환경 돌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다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중국 히토를 포함해서 관무 수출 제한을 떼어버렸어요, 중국이. 맞습니다. 근데 안원수님 그거 네. 아세요? 뭐요? 저희 친구가 네. 중국에서 OEM을 만들어 와요. 네, OEM을. 네네. 제 친구들이 중국에서 OEM을 만들어 옵니다. 근데 네. 중국에서는 위안화로 돈을 해가지고 그 공장에 중국의 OEM 상호 마크를 박아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갖고 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돈 있는 기업들만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우리 친구는 기업은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근데 이 기업들도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으로 덤핑해서 OEM을 갖고 오고 몇백 개를 갖고 오면은 보통 10,000원에 갖고 올 수 있는 거 5,000원에 갖고 와요. 오. 근데 거기서는 위안화로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통화 기축이 뭡니까? 기축 통화 달러요. 달러죠. 네. 달러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또 계산해서 갖고 와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갖고 오면은 KC 인증, KC 인증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고 그리고 이 달러 부분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국내 시장, 이 국내 시장만으로는 답이 없거든요, 솔직히. 중국에서 그동안 제조해서 갖고 와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시키는데 네. 거기에다가 마진도 없이 미국의 관세 25%다? 오마이갓.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만 빠지는 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도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현재 미국의 똑같은 34%에는 전체 품목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부분은 저희가 항상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네. 뭐 여기저기 증권 방송에서 뭐 히토류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저희도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통신망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니온 모터리어, 그다음에 유니온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 적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은 더 이상 협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세노텍은 우크라이나 관상 관련주입니다. 네. 제일 먼저 상승할 때는 세노텍으로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의 히토류 부분에서는 유니온하고 유니온 모터리얼이 먼저 상승하는데 오늘은 노바텍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이 노바텍이 광물자원 관련주로 여러 가지 좀 복합된 테마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관세 전쟁이 일어날 텐데 네. 히토류 관련주 갖고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본인이 손절가 대응을 할 수 있다 하면은 유니온이나 이런 히토류 관련주 해도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목숨 하나 어려운 나무가 다 불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무 하나 싱겁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 하나 잡겠습니까? 산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네, 산이 불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나무가 네. 싱겁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를 하나 잡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냥 현금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런 종목들 오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보지 마시고 현금을 아끼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히토류 얘기하다가 이제 전문가님이 이제 가장 관심이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실 배터리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어제 통신망을 통해서 네. 2차 전지가 반사 이익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반사 얘기죠? 자, 전체적으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관세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가 반사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일단은 우량주 하나씩 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지금 몇 프로 빠지고 있죠? 3.6이요.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몇 프로 빠지고 있죠? 6%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주가 현대차 4%. 4%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차도 보시면은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3.65 정도 빠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지금 보합권인가요? 근데 저도 3.8로 나오긴 하거든요. 3.8로 나는데 증권사도 지금 모통이 됐나 봅니다. 이게 좀 네네. 그 넥스트레이드 때문인지 그러면 넥스트레이드 날 왜 하는지는 모르겠네. 좀 다르게 표시되더라고요.
네. 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3.6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비엠도 4.28% 정도 빠지고 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음. 오전만 해도 제일 잘 버텼던 게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나마. 네, 그나마 잘 버텨줬어요. 네. 근데 보통 10시 방에서 11시 반 정도 지나가니까 지금 현재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도 빠지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는 업황이 개선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업황이 개선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네네. LG 엔솔이 캐즘을 첫 도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천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3천억. 네, LG 엔솔이 영업이익이 3천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일까요? 네. 오, 그러면은 네네. 지극히 어느 정도 정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들 뭐 사이트에다가 다 검색해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 나왔고,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 매출 영업이익보다 128% 정도가 수익성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LG 엔솔이 그렇게 영업이익을 내놨는데도 LG 엔솔은 지금 주가가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들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많이들 모르고 계실 겁니다. 네. 이 LG 엔솔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와.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제가 그동안 계속 목숨 걸고 2차 전지 장만 방송드렸는데 네. 진짜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업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다 팔리고 있고 유럽에서 노스포트도 파산이 됐고 네. 유럽 전기차 다 판매 증가됐는데 이게 무슨 아닙니다.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주가가 빠지는 것뿐입니다. 지금 현재 LG 엔솔은 몇 프로 정도 빠지고 있죠? 2.4요. 2.4요. 저희는 또 3%로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또 3% 정도 빠지고 네. 있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오늘은 좀 HTS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K&S하고 통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 뇌스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되게 혼란스러워요. 네. 지금 3%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고 업황 개선이 좋게 나왔는데도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제가 방송하는 시점에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더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업황이 개선이 됐다고 하면은 이 2차 전지 다시 뭐 어떡하겠습니까? 올라가야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전문가가 사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온다?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무슨 논리야? 내가 방송에서 2차 전지 얘기한다고 저 전문가가 2차 전지 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샀다는 건 무슨 논리야? 저는 오직 우리 시청자분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해서만 방송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이 배터리 부분은 관세고 반세 이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 화면 전체적인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지금 현재 리스크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스크가 배터리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오히려 좋아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좋아지고 있고요. 네. 광물도 다 떨어진 상황에서 광물도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악재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전체적인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거죠. 네. 2차 전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반세 이익이 되는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유럽 의외로 중국 수출.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이 유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중국어 수출을 할 때는 관세가 못해도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어로 보내는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중국어로 관세를 전기차 배터리에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반세 이익이고요. 네. 그냥 두 번째, 유럽 의외로 미국 수출. 즉 중국에 우리나라도 에코플하고 에코프로비에
그다음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 셀 판매, 이 셀에 대해서 이 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넘기지도 않고요. 중국에서 뭐 캐나다나 유럽 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회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시킨단 말이에요. 관세 부분에 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NNF가 테슬라의 전체 품목이죠. 매출액이고. 그리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유럽의 헝가리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미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미국으로 보내지도 않고요. 멕시코나 캐나다 쪽으로 돌려서 보냅니다. 오. 근데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지금 무관세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주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나마 오전에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잘 버텨주다가 시장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빠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반사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34% 떼어버렸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전체 품목이에요. 오. 그렇죠? 네네. 전체 품목이에요. 여러분들. 전체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하고 니켈, 코발트, 망간도 자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좀 전체적인 화면도 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이거를 통신만 통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는 부분인데 네. 이 NCM이 뭐냐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NCM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리튬 중국이 미국의 전체적인 품목에 관세를 떼었기 때문에 리튬하고 니켈, 코발트, 망간도 자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 그러면 얘네들이 자원이 올라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양극재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요소가 합쳐지는 게 그리고 네. 이 양극재의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누가 보면 배터리 아저씨인 줄 알겠네. NNF,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고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 이해하셨습니까? 네. 시청자분들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주가만 빠진다고 보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이 지금 전 제품을 34% 떼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광물 자원에 대해서 2차 전지는 반사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율이 1470까지 또 가고 있고 관세 부분에 대해서 미선물 지수 다 납폭이 되고 있고 아시아 증시가 납폭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 광물 자원 반사 이익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오늘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왜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상승? 그냥 저가 매수세여서? 뭐 그냥 뭐 정치적 리스크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물론 환율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광물 이 산업별 자원에 대해서 광물에 대한 관세 전쟁도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도 상승한 거고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광물 자원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됐든 물류도 지금 안전한 건 2차 전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류도 안전한 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중국한테 광물 자원에 매겼으면 좋겠어요. 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광물 자원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겼으면 좋겠다. 네. 오. 그럼 광물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우리 양극재 기업들은 좋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23년도에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이 23년도에 상따를 해왔잖아요. 그 광물이 굉장히 쌀 때 많이 확보를 해놨기 네. 때문에. 그때 광물 엄청 비쌀 때 갖고 왔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 그리고 더 이상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 참에 전 세계를 우리 편으로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 미국 뭐하러 미국하고 편먹어. 우리 중국에서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할게. 이런 액션. 물론 중국하고 협력하면 안 됩니다. 네. 기술력이 우리가 뺏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말 한마디라도 주가에 기대감이라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기술력 협력은 안 되되 중국하고 미국의 관세 부분에서 광물 자원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 배터리 양극재 핵심 건물이 상승하고 에코 그룹이 상승하고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네. 누굽니까? 트씨. 트시. 네.
트시 펜실베니아 트시입니까 그분이? 모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겠죠. 네. 자 일단은 그 부분은 좀 마지막에 설명해드리고요. 정치 테마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럴게요. 자, 이 전장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려야죠. 자, 이 장면도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어쩐지 전문가는 이걸 넘길 리가 자, 없는데. 여러분들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네. 상승 시나리오 1번부터 12번까지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오. 자, 1번 환율 하락이 무조건 돼야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환율이 하락 안 되고 있죠. 네. 2번 매수세 유입이 돼야 하는데 유입이 안 되고 있죠. 네. 3번 광만 물량 매수세 유입. 뭐 환율이 하락되고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광만 물량이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속이 상승이 되는데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4번까지. 자, 그렇다고 하면은 4번까지 된다고 하면은 네. 우리 증권사들이 또 목표가를 상향시켜요. NNF 뭐 3조 5천원 계약했다. SK온 20조 원 계약했다. LG엔솔 원통형 수주 계약. 뭐 삼성 SDI 원통 배터리. 아니 삼성 SDI는 왜 꼭 관세 발표하는 날 원통형 배터리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양산 시작했대요. 이미 양상하는 날인데 네. 하필이면 왜 타이밍 안 좋게 베트남입니까? 베트남이에요. 네, 이렇게 TCC하고 안 맞을 수가 있나? 아우. 진짜 하필이면 43% 베트남이야 왜? 그러니까. 어? 자, 지금 이게 돼야 하는데 네.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반대요, 리턴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될 거고 또 이렇게 9번부터 12번까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아침에 PPT를 작성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납폭을 최소화를 했었지만 지금은 좀 잠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나머지는 제가 이 통신망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네. 자, 여러분들 와 오늘 아나운서님한테 미안하네. 내가 할 왜요? 말이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화면 보도록 할게요. 뿅. 왜 폭탄이에요? 그냥 포탄이에요. 나는 전체 테마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온리엔튼 전공이 저기 1,000원짜리였는데 지금 12,000원인가요? 어머. 14,000원. 누가 보면 한 몇백조 원 계약한 줄 알겠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의원 대표 뭐 이게 제일 이거 안전장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악마의 유혹. 우리 피디님 타이틀 잘 정하셨네. 악마의 유혹이다.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 의원 관련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책주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저번 주에도 통합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출산이었습니다. 이 저출산은 여야 같은 정책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방송펀이 꿈비 깨끗한 나라는 계속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말 질문 있습니다. 그 혹시라도 그 애니 능률 이런 거는 관련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니 능률은 사실 또 윤 전 대통령 관련주잖아요. 네, 그렇죠. 이 종목은 좀 제외해야겠죠? 제외해야 합니다. 네. 저 종목은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네, 이미 우리 손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저거는 저거는 이제 전 대통령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저출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정책주가 상승이 되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6월 2일쯤이라고 합니다. 6월 3일. 6월 3일.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화면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홍준표 지사는 일단 선언했고요. 네. 그다음에 출마하겠다. 결국엔 또 오네요. 안철수 의원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또 광화문에서 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의미가 단일화 하지 말고 진짜 철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김문수 의원은 되게 예매하게 얘기했어요. 김문수 장관. 김문수 장관은 되게 예매하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은 없지만 먼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1분 남았대요.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문수, 홍준표, 지금 오세훈, 안철수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한테 맞서려면 단일화가 돼야 돼요. 단일화가 돼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좀 많은 상황인데 이 중에서 정치 테마주가 중간에 누군가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또 차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좀 많이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방송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요. 제가 또 내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 통신망 입장하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 남은 시간 동안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